지금부터 20대 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김은종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때 특정 대학만 배제하거나 우대 또는 어렵게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 내에서 업무나 아니면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대학 출신에게 일감과 성과를 몰아주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은 20대 국회가 지리멸렬한 시간 끌기를 멈추고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실천운동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자회견문 낭독, 송인수 대표의 발언, 그리고 평등권 방위대의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교육 걱정 홍민정 상임 변호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며칠 전 사교육 걱정은 회원 대상으로 대학 서열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대학 서열화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신 구체적인 경험을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 Y대 출신자가 많았는데 실수를 했을 때 지방대 출신을 뽑아서 상사가 고생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냈느냐에 따라 자식을 잘 키운 엄마, 못 키운 엄마가 되기도 한다. 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직장에서 스카이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빨랐고 팀 단위로 일을 하면 팀원 중에 있는 스카이 출신들이 조명을 많이 받았다. 다 나열하지 못했지만 이 밖에도 채용, 업무 배치와 승진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직원 채용 시 서울권 대학에 우선 면접권을 부여하고 스펙이 아무리 높아도 서류 통과에서 스카이 대학에 밀리고 실무진이 적임자라고 판단해도 출신 대학에 못 미치면 인사부에서 반려하는 학교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되는 사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취업이 되더라도 주요 업무는 서열 높은 대학 졸업자에게 넘기고 공동 업무 성공 결과 또한 서울 높은 대학 출신 그들의 성과로 넘겨버리며 스카이 출신은 빠른 승진 트랙으로 지방대 출신이면 업무 실적이 좋아도 승진에서도 미끄러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정 학교 출신라는 사실 하나로 개인에 대한 평가는 획일화되고 다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유리천장만 보여주는 사회. 20대 초반의 학업 결과가 평생을 지배해버리는 불합리한 계급사회가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은 한 가지라도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냈느냐에 따라 자식을 잘 키운 엄마와 못 키운 엄마로 나누고 친목 모임에서조차 내 모교를 숨겨야 하는 상처 때문에 자식만은 인서울 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 아이의 적성과 무관하게 재수, 삼수를 권해야 하는 것이 부모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너무나 반복된 나머지 익숙해져 버려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평등권 침해 고통에 둔감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스카이캐슬,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개별 사례들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공식적인 채용 강정 속에서 위법적인 행태로 속속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탈락이 예정된 스카이대 출신 지원생들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문제가 신한은행과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로스쿨은 출신학교 등급표를 운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군데에서 일어난 비리가 아닙니다. 만약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한 사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 사례가 엄청난 수에 이를 것입니다. 출신학교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 등급제는 한국 사회의 기업 채용에서 암암리에 적용되어 왔으며 승진이나 임용에서도 활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등권 침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차별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도입되어 이러한 형태를 바로잡는 데 약간의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너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전체 피고용인의 9%만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91% 민간기업은 무풍지대요. 따라서 국민들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라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대병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은행 등 내놓으라 하는 공공기관들이 출신학교 차별을 하고 있는 현실이 적발되고 있어 국민들은 차별금지 체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양대 로스쿨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출신학부를 5단계로 나눠 그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도 출신학교 차별 점수로 뛰어넘을 수 없게 한 사실이 공개된 후 로스쿨 입시 면접 시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고 하였으나 서류 제출 시에는 여전히 출신학교를 기입하게 해 블라인드 면접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불가한 조치입니다. 기업과 학교 등이 이렇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암암리에 운영해 채용과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이러한 횡포 앞에 청년들의 억울함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배치나 승진에서 또한 있을 차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아니 책임지고 싶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기업의 사적 자율권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비호되어 재결적 제보가 아니고서는 그 주체적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 조사하는 교육 여론조사의 결과 조사 이래 7년간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사교육부 지출의 첫 번째 원인이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사교육 의식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사교육비가 매 폭증하는 것 또한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력과 출신학교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어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도 처벌받지 않은 사기업의 자율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9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한계에 부딪힌 정책인 변화로 고통의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근절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이상민, 도정환 국회의원과 교육을 새롭게 하는 힘, 사교육 걱정 세상이 힘을 합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상민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 처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부겸 의원도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연이어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간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소홀히 하는 연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1년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므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 올해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제1이유가 기업체 취업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응답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 문제를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수백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모두 쓰레기통으로 폐기되었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전국적인 서명운동, 국회 환노위 의원들 대상 설득 작업, 오피니언 의원 영상 제작, SNS 프로필 게시운동,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한 의원들과 입법운동을 전개하며 모든 역량을 쏟아 이 법안의 연내 통과 처리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학력과 출신학교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 사회와 채용 영역에서는 이것을 왜곡하거나 과대평가하여 활용하여 왔습니다.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은 대학교 입학 성적과 고교까지의 특정 교과의 성적을 반영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과정을 전혀 보여주지 않음에도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능력 혹은 직무 능력으로 일반화하여 평가하는 채용 관행을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듯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초중고 학교 교육이 대낙 지학에 맞춰서 왜곡되지 않는 사회, 불필요한 사교육과
그 불안이 걱정이 없는 사회,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 개인의 능력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20대 국회는 불합리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하여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적거리거나 좌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되어 오는 사이 스카이캐슬처럼 공고화된 학벌 사회 속에서 학생들과 청년들, 국민들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20대 국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신 학교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20대 국회는 여야 모두 발의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5건의 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개점 휴업 중인 국회를 빠르게 열어 지리멸렬한 시간 끌기를 끝내고 반드시 올해 안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 기간 적발 시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입시와 고용, 전 영역에서의 학력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셋째,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 앞 1인 시위, 전국 서명운동, SNS 프로필 게시운동, 국회 환노의원 방문 등 모든 가능한 운동을 전개해 연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네, 낭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5월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5월 이 자리에 나와서 기자들과 그리고 언론인들 어느 누구도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저희가 채용시장의 출신학교 실태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2014년 3월 24일 저희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국민들 80% 이상이 지지하는 이 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묶여져 있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80%가 출신학교 차별 문제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법 통과를 지지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출신학교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학교는 무엇입니까? 과연 능력입니까? 출신학교는 능력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능력이라고 만약에 간주한다면 최순실을 엄마로 둔 정유라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를 아버지로 둔 박근혜 대통령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출신학교 그 배경을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스카이 출신들 엄청나게 공부해서 스카이대 갔으니 수능 성적 좋으니 그것도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일부 배경이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저기 지방대, 소위 지잡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학의 출신들도 나는 지방대 나왔으니 스카이대 출신보다도 능력으로 대접을 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자청하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될 때 노예들이 반대하고 주인님 노예제를 폐지하면 우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법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퇴행이 최근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이 고용정책기본법 7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조에서 채용에서 출신 학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경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은 죽은 법이고 그 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선생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점을 어기는 사람들을 엄히 벌하는 조항이 없다면 그 법은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는 우스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사람들에게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엄히 꾸지람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퇴행이 이 시대에 일부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20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더 이상 학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학벌을 가지고 출신 학교를 가지고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그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걷어내져서 우리 국민들이 출신 학교는 능력이 아님을 생각하고 더 이상 그것에 눌려서 우리 아이들을 그것에 맞추어서 사교육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의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약자를 지키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약자를 위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약자를 실제적으로 지키지 못한 채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률만큼은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이제 힘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권자가 노력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쓸 때 반드시 의회도 권력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함께 노력해서 이 법이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언제 법이 통과됐을 때 함께 이 광장에 다시 나와서 축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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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의 고통에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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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인 시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평등권 방위대회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1인 시위자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표창장 남형은 위 사람은 출신학교 차별로부터 국민의 평등권 수호하기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19년 5월 22일 평등권 방위대 레드, 핑크, 블루, 옐로우, 그린 사파이어. 네, 그리고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더 함께 외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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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1인 시위와 평등권 방위대회 활동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